재활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쉬셨나요? 2025년 행복하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열일사제2 마지막 대사가 인상 깊더군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의 분위기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초세한 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쉰 지난주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생각보다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각종 지표들은 평온했고 증시 쪽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금요일 밤 제조업 금융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달러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로 한때 유로화가 급락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든 모습입니다. 일본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중국은 여전히 지급 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병행해 경기 부양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위엔화 약세 유로의 의지를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TV에서 워낙 많이 떠들고 있으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어찌되었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잘 해결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하긴 이런 말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을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해결책은 합법적인 링 위에서 공방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안정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해결된다고 경기가 살아날지 걱정입니다. 지난주의 나 시장 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급격한 상승에는 대처하겠다는 일본 당국의 의지가 보인 한 주였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은 한 주였지만 미국의 지수 발표에 위기 선호 심리가 발동하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왔고 결국은 158엔까지 밀어올려 보았지만 다시 마켓 아래로 내려온 후 눈치 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눈치 보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덕수 총리 탄핵의 분위기를 안고 슬금슬금 상승하던 환율은 이후 탄핵이 가결되자 큰 폭 상승했고 이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또다시 레벨을 1460원대로 올려놓고 눈치 보기를 시작하다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불안함을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1,500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현재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0일까지는 고용에 관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8일 비농업 취업자 수, 10일 실업률, 제조업 취업자 수 등의 발표가 있는데 이전 수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 8일 연준 이사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방향의 제시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먼저 상승 요인입니다. 중국의 위엔화 약세 용인 혹은 의도적 약세 유도에 대한 부분이 원화의 동반 약세,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살금살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원화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물가의 부담이 되어 이 또한 환율에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국내 정치 혼란은 환율 상승 요인이고 빠른 안정을 바라봅니다. 하락 요인은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 생각보다 적게 나왔던 지난 연말의 내고 물량들, 그리고 당국의 1,480원, 아니 한 걸음 물러나서 1,500원을 지키겠다는 의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물량 대기 등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은 역시 국내 정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대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내의 인식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걱정이기는 한데 아직은 잘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합니다. 대통령도 법 테두리 내에서 떳떳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안정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혼란이 질서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비춰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인식시켜줄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이분법적 행동은 혼란만 더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유도에 대한 부분, 즉 앞전 7.5CN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 위안화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전략적 환해지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심리적으로 상단을 제한하는 압박을 주기에 충분해 상승 분위기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언급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FOMC 의사록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화는 전고점 부부인 158엔의 고점과 아래로는 154엔까지 그리고 원화는 역시 이전 고점인 1488원선과 아래로는 1444원까지를 생각합니다. 25년의 시작입니다. 새해에는 월요일 펀더멘털 분석을 고정으로 하고 화요일 차트 분석은 간간히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해야 했습니다. 조회수가 적은 것도 이유이기는 하지만 일주일간의 차트 분석이 좀 새로움이 없기도 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반합의 혼돈기가 아닐까 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표명되는 양진영의 싸움, 결국은 그 정과 반이 잘 타협해서 중간적인 합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 첫 번째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